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호를 하나 외치겠습니다. 그 구호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는 조금 전 영상과 소개자들의 말을 통해서도 소개되듯이 좁은 한반도, 더더구나 반쪽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좌와 우로 남남이 갈리고 젠더가 갈리고 세대가 갈려서 갈기갈기 찢어진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분연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쓴 사람입니다. 자, 구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구호는 민족을 위하여 세계로 미래로입니다. 제가 민족을 위하여 하면 여러분은 세계로 미래로를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을 위하여! 세계로 미래로! One more time. 이 민족을 위하여라고 구호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동안 70여 년 동안에 우리들의 잃어버린 반쪽 저 북한은 민족끼리를 외쳤던 우리들의 잃어버린 반쪽입니다. 70년 동안 초장창 민족끼리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와 온갖 괴롭힘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의 반쪽입니다. 70년이 지난 오늘날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세계에서 가장 납부되어 있고 가장 못 살면 가장 인권이 최악인 우리들의 정말로 부끄러운 반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추종하는 국내 일부 무리들이 있습니다. 종북, 좌파, 온갖 현란한 이념의 잔치를 하면서 그동안 계속 추구했던 그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민족끼리입니다. 민족끼리와 민족을 위하여 단 한 끗 차이의 말입니다만 하나는 세계를 향해서 열린 용어입니다. 하나는 민족을 괴멸시키고 가난과 비참한 결과를 낳은 죽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족을 위하여로 저는 바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족을 위하여! 세계로 위하여!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좀 준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20대 대통령 후보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그러한 노선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등장한 후보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 제가 오늘 출마의 변을 담았습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대략 한 20분인데 조금 시간이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우리들의 민족 지도자인 백범 선생을 기리는 백범 기념관입니다. 1919년 임정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인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피와 땀을 흘리고 열사의 나라에서 동토의 나라에서 일구었던 이 대한민국 호가 이 사진에도 보듯이 침몰하는 형국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사회의 구석구석이 정신이 피폐해지고 경제는 망가지고 국회는 허구한 날 좌와 우의 진영으로 나누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갈라치게 하고 결국은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코로나가 닥쳐왔습니다. 저는 세계의 무대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는 이른바 팬데믹, 대유행, 인류의 재앙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피해갈 재간이 없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재정을 쏟아붓고 안간힘을 쓰지만 거기에는 역력한 한계가 있습니다. 회사의 크고 작은 업종의 종류에 무관하게 모든 경제 주체들이 이 코로나 충격으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장 경제적인 약자들이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마불사인 대기업조차 규모에 상관없이 현재 침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는 어떻습니까? 든든한 노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책의 실패로 해서 벼락거지들이 속출하고 자살자들이 OECD 국가 1위를 연속적으로 카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폭등해서 서민들에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위민을 받는 정치,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 있는 사진 한 장은 제가 과거에 일산에 살면서 호수공원을 걷다가 우연치 않게 호수공원에 얇은 살얼음이 얼려있는 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살얼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헛디디면 깊은 시면 속으로 빠지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온 국민이 지금 살얼음을 맞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이 도탄에 빠지고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상식을 얘기하고 누구는 공정을 얘기합니다. 공정과 상식은 관념입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바로 생존입니다. 이 생존을 위협받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은 관념에 유의, 노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끼고 저축하면 살 수 있다고요? 동의에 의하면 우리의 많은 아버지들, 여러분들 50대 초반이면 퇴직을 합니다. 퇴직해서 장수국가 됐기 때문에 81세, 82세까지 생존해야 되는 시간이 28년입니다. 그러나 은행에 남아있는 여생의 생활비는 평균 2,500만 원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통계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53세의 은퇴를 해서 81.3세까지 우리는 2,500만 원을 갖고 이 어려운 세상을 버텨가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기꾼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소고발이 OECD 국가의 1위입니다.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고 사기치고야만 살아가는 그런 저주의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치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표를 달라고요?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은 아까도 축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결혼을 미룹니다. 애를 낳아야 인구가 늘 텐데 평균 0.83명, 전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출산율을
우리나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50년이면 지금 현재 5,182만 명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인구는 짜그라들어서 1,500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외쳐대는 대한민국은 어쩌면 100년 후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사회 곳곳을 들여다보면 어찌 이렇게 싸움박질을 많이 하는 나라인지.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주의였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국가 사회 갈등 지수가 랭킹 5위입니다. 배를 지금 어디로 사라진 지 오래됩니다. 조그만 옷깃을 스쳐도 인연이 되던 세상은 없어지고, 운전하다 짜내보면 뭘 짜내봐 이 자식아, 이렇게 험한 세상으로 대한민국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서 연간 우리 사회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은 246조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작은 배려 문화 사라진 지 오래됩니다. 백화점에 감정 노동자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근로를 할 때 온갖 횡포를 일삼는 고객의 횡포로 인해서 감정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매일같이 우리 지상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둘째치고 청년들이 살 집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세지 혀로만 이야기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철저하게 후회하고 기회가 되면 이민을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56.9%입니다. 100명 중에 56.9, 57명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아까 축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가 56에서 60여위로 떨어졌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에도 나타납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돈을 얘기합니다. 돈을 추구하다가 50대, 60대가 돼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그때 건강을 얘기합니다.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처절한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대들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5천년의 가난을 딛고 이나마 먹고 살게끔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서 있는 것은 상대적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빈곤 탈출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성장의 사다리는 이미 멈춘 지 오래됩니다. 뭔가 해보겠다고 창업을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다 날려먹은 그런 상황입니다. 금수저, 흙수저로 사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는데 저는 수저가 없이 태어난 무수저입니다. 이런 흙수저와 무수저와 사회적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대한민국에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부재합니다. 대통령 후보라고 나선 자가 초등학생에게 들려주면 창피할 정도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두꺼운 철면피를 가지고 국민 앞에 지지를 호소하는 이 웃지 못할 나라가 현재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을 빼서 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창피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연일 매스컴에는 헬조선을 쏟아냅니다. 제가 옆에 있는
우리는 말하는 명동사거리 같은 곳인데, 명동거리 같은 곳인데, 이 사진이 한 장 분식점 앞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자말로 돼 있어서 제가 해독을 할 수 없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서 한자를 해석할 수 있는 분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 사진을 보니까 싱가포르 총통 리ኳ뉴 총통입니다. 분식점 앞에 써 있는 이 사진을 글귀를 해석하다 보니까 싱가포르 한식당에 있는 이 사진 한 장은 바로 돌아가신 리ኳ뉴 총통을 분식점 주인이 기리는 사진이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장 민초인 분식점 주인이 돌아가신 자신의 총통을 기리기 위해서 분식점 앞에다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게에 존경하는 지도자 사진을 내볼 수 있습니까? 남북관계는 어떤가요? 1950년 6월 20일 제1 한국통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약 350만 명, 당시 대한민국 남북이 합친 인구의 10%가 전사하거나 죽었어요. 그때와는 달리 현재 한반도 남과 북이 서로를 겨냥하고 있는 무기는 날이 갈수록 진화해서 지금 서로를 22번을 죽일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남북이 현재 보유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북한은 한 방에 서울을 날릴 수 있는 핵까지 갖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그 지긋지긋한 평화쇼만 5년 내내 부러지셨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답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 어설픈 선무당 같은 자들이 정권을 잡고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는 노를 젓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게 됐습니다. 금융은 정치 논리에 귀속이 돼서 헬리콥터 캐시를 뿌려댑니다. 공짜 수당 공화국이 됐습니다. 젊은이들도 나이 드신 어른들도 모든 사람이 나라 돈 빼먹는데 눈이 혈안이 돼서 대한민국을 점점 빈 곳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유국 중에 5대 산유국 중에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현재 무상급식, 무상의료, 기본소득, 청년수당, 각종 수당으로 인해서 나라가 붕괴됐습니다. 국가에 이탈하는 자들이 샌프란시스코 남미 국경선으로 수천 명씩 몰려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줄줄 재는 국민들의 혈세는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이 정치의 논리에서 민주주의를 가리키겠다고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죄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대로 만들어서 이제는 교육 현장까지 정치판, 개판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에게는 오로지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할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나라에 어디로 가든 대한민국이 난파가 되든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가 일거에 몰락을 했습니다. 이 보수 정권의 급작스러운 몰락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몰락 이후에 보수의 진영을 겨냥해서
칼잡이였던 우리 보수 인사들을 괴멸을 시킵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보수가 그냥 싫다. 다 싫다. 이승만도 싫고 박정희도 싫고 전두환도 싫고 한나라당도 싫고 통합당도 싫고 그냥 보수가 싫다라고 하는 정서가 젊은이들 사이에 누가 가리킨 것도 아닌데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 이 좌파 정권의 실상을 알게 된 많은 이들의 각성에 의해서 낭떠러지에 서 있던 우리 보수가 이제 회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좌파 정권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지사가 성추행으로 구속이 되고 성폭행으로 구속이 되고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그루킹으로 인해서 경남도지사가 구속이 되고 엄정화이라는 자가 그 일가의 비리를 11가지 기조건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서초동에서는 조국을 수호하자, 광화문에서는 조국을 구속시키자,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보수와 진보 양대 진영으로 나눠서 그 아까운 시간과 국민적인 혈세와 에너지를 철철철철 낭비를 했습니다. 더더욱 우리를 경악하게 한 것은 양심과 인권을 이야기했던 자들이 그 처절한 역사를 갖고 있는 할머니들을 앵벌이 삼아서 자신들의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오염시키는 그런 작대까지 벌어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우리 역사에 한 것입니까? 서울시장은 성추문으로 자살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많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CNN이나 ABC, BBC 방송을 보게 됩니다. 매일 나오는 대한민국 뉴스는 지도자들의 사망, 지도자들의 죽음, 지도자들의 성추문, 지도자들의 감옥행, 최근 이런 뉴스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검찰을 개혁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라고 하는 헌법위의 기관이 만들어지고 공수처에 의해서 수많은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위는 무너지고 참모총장이 5급 행정관을 만나기 위해서 육군본부에서 카페로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어제까지 공정을 얘기하던 이 좌파의 세력, 좌파의 인사들이 이 농탁을 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인물들이었는지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이끄는 국가 지도자, 내일이면 이제는 지도자를 우리는 교체하게 됩니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다음은 누굽니까? 다음은 누굽니까? 지금 다음 대통령을 갖다가 차임하고 나온 여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후보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 여배우와 놀아먹다가 여배우의 폭로로 인해서 정을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런 쇼를 한참 했습니다. 자신의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동원해서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피와 땀으로 하루하루가 생존이 어려운 상황인데
협작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캠프가 안국동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안국동을 이재명 캠프에 있는 중요한 인사가 저를 찾았습니다. 후보님, 이번 선거는 상식과 공정을 추구하는 선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선거는 제가 이재명 캠프에 있어서 잘 압니다. 거대한 국제 범죄 조직이 국가의 정상적인 권력기관을 탈취하는 사건입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그 지경까지 가게 된 겁니다. 어제까지 보수를 괴멸시켰던 장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국민 앞에 나와서 보수의 아이콘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천치 바보입니까? 이 반제인 문재인 정서, 반문재인 정서가 나온 이 기괴한 현상 속에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함몰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제가 1시간을 새벽 1시까지 고민해서 딱 이 사진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사악한 범죄 집단과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자가 난투국을 벌이는 게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박수를 주면 안 됩니다.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범죄 집단과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자에게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얼굴의 후보들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다양한 얼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 면면에 보면 나름대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23일날 저는 귀국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구할 진짜가 나타난 것입니다. 두바이에 머물고 있을 때 푸틴 대통령의 경제 특사 예릭 니키코르프와 제가 회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러시아 정부와 약 4,000조 상당의 투자 협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호주로 나아가서 호주의 집권 여당 75주년 리셉션에 참가를 해서 호주 총리와 호주 전 총리, 현역 국회의원들 많은 이들과 만나서 협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호주중앙은행을 통해 가지고 호주의 약 동일한 4,000조 상당의 투자 협상을 벌이고 현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두바이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두바이는 사막에 20년 만에 만들어진 꿈의 미래의 도시입니다. 두바이 건설은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달리 마피아 자금으로 건설된 도시입니다. 마피아들이 20수억의 어마어마한 자금을 돈 세탁을 두바이 정부 막통 지도자와 협상을 벌이고 25%를 세금으로 내고 75%를 빼간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두바이입니다. 이 두바이가 바로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 두바이 정부와 약 4,000조 상당의 투자 협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이 사진은 홍콩의 바로 옆에 있는 신진이라는 도시에 제가 주관해서 중국의 100대 기업 CEO와 CFO들을 모아서 국제 금융 전략 세미나를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회사의 면면이 삼성전자 매출의 최소 2배 이상이 되는 회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제 홍콩 사무실로 와서 다양한 협상을 벌입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은 중국 전력 CEO가 제 사무실을 찾았을 때의 사진입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은 세계 최장 고속철도 회사 중국 고속철도의 CEO가 찾아 있는 모습입니다. 쿠웨이트로 넘어갑니다. 2.1빌리언 상당의 투자 협상 마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리스의 규모가 약 1.2빌리언 상당, 그리고 현지 개발업체와 약 9,100억 상당의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주무장관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세계적인 명사 TV, 중국 스카이 TV와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세계 각국의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명사들만 출연하는 이 TV에 영광스럽게도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약 1시간가량 인터뷰를 하고 이것이 약 중국 전역에 약 3억 8천만 명이 시청하는 그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리아의 재건을 위해서 약 600억 달러의 차관 도입을 협상하기 위해서 날라온 압둘 장관과 두바이에서 협상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잘 정리돼서 이제 지난 18년간의 활동 기록을 오롯이 담은 제로 투 히어로라고 하는 자전적 에세이를 내게 됐습니다. 곧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시드니에 머물면서 조금 전에 축사를 담당하신 교수님께서 오징어 게임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언급하셨습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저의 모든 이런 활동 기록과 이것을 보고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줄이 있느냐 없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대상이 돼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세계가 주목하는 이런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맨 출신인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입니다. 대한민국을 위로하고 대한민국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저는 좌와 우의 진영의 논리에 치우치지 않은 대한민국이 여러분이 국가가 낳은 인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보수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재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후보님의 멋진 연설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유일한 후보, 우리 김윤선 후보님의 말씀 함께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 지지대회를 축하하는 분들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해외 유명 인사분들께서 한겨울인 영상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축하의 마음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That is my best Korean, and my name is Mike Goldman. I'm an Aussie TV host and actor, and I just want to say good luck to Mr. Kim and congratulations on running for President of South Korea. He is driven, he is motivated, he is super intelligent, and one of the most caring and amazing people I have ever met. Mr. Kim and your beautiful wife Rosa, I wish you all the best for 2022 and your campaign to be the next President of South Korea. Hi Rosa and Mr. Kim. It's nice and wet here in tropical Darwin. I'd just like to say it was really nice to catch up with you folks when you were both in Australia.
some of the interesting discussions we've had in relation to relationships and business opportunities has been wonderful. But I'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folks a very happy new year. May it be prosperous for all of us. And congratulations on whatever it is that you are proposing to do, and I wish you all the very best of luck in whatever endeavours you are pursuing at this point in time. Take care, and I look forward to catching up with you again soon. Thanks. 마이크 좀 주시고. 영어 다 알아들으셨죠? 예. 첫 번째 나왔던 영상 축하 메시지는 넷플릭스 관계자가 제 모든 그런 인생 기록을 시드니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듣고 전격 넷플릭스에서 그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의 주요 핵심 관계자의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노던 테리토리 지역의 수상이신 피터 수상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드린 겁니다.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